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과 우주,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죠? 특히 저 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르신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별 얘기, 우주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우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우주 얘기를 하냐? 강의 주제가 시간의 상대성과 창세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시간의 상대성과 창세기.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시간이 상대적이에요. 우리 살던 지구와 우주 저편에 있는 시간이 흐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앞으로 이제 2시간여에 걸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의 허화실 1시간 반 정도 하고 좀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가 이제 이 시간의 상대성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현대의 이 학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탠다드 이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죠. 빅뱅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빅뱅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성경의 1장에서 11장은 믿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의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성경의 무호성을 안 믿는 분은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러시던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막 우주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론 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그대로 믿는 부분 거의 없어요.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신실한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무호성을 믿는다 그러는데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은 이런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 목사님께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럼 빅뱅이란 게 뭐냐? 이게 여러분 대학 가서 천문학, 천체 물리학과 이런 데 가면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1시간 만에 여러분 이렇게 쪽집게 과외 강사로, 그것도 최대한으로 안 어렵게 전문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아니지 이해가 아니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빅뱅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단 말이냐,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6일 창조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네, 정확하게 뭐 6일 창조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고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기록된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단편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빅뱅 이론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란 걸 오늘 배우고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학생들은.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 말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뭐 청년들이나 좀 젊은 분들, 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저도 창조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성경의 무호성을 말로는 물론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분들도 많지 않고 목회자 중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제 빅뱅에서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규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게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믿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분들만 계시면 이런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어차피 믿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 이제 밖에 나가서 중간에 흔들리는 분들, 아예 난 이거 안 들어 이런 분들은 해도 안 되고, 그래도 여긴 이렇다던데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런 분들한테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릴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이 강의에 제가 강의하는 목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가지 갑자기? 봐주세요. 안 가는데요? 갑자기 꺼졌어.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나요? 네. 오케이, 이제 됩니다. 이제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란 우리 목소리 큰 학생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목소리 커? 옳지? 뭐 까만 옷 입은 학생이 일어서서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크게. 약 138억 년 전 무에서 유로 생겨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 계속해 주세요. 팽창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가면 최초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다는 것이라는 발상. 현대 표준 우주 모형은 ACDM으로 불린다. 우주 밀도의 대략 72%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와 23%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이 우주의 주된 구성 물질이라는 뜻이다. 네. 땡큐. 자, 람다 CDM입니다. 람다 CDM. 그래서 요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하고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봐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잠깐 배우는 거예요. 참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가 살다 보니까 무슨 일반 산대선 이론 뭐 이런 걸 배우냐 할 텐데 조금 이제 스토리라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모델을 이렇게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두 개 기둥. 기둥이 두 개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원리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배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컨셉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주 원리가 중요한데 요거는 후반 그 강의에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일반 상대성 이론인가 뭐냐면 2015년이 아니라 1915년에 맞죠?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력, 여러분이 이제 뉴턴의 그 사과 떨어지는 거 있죠?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죠? 사과가 참? 중력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을 향해서 모든 물체는 가게 돼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왜냐하면 시공이 휘어져요. 벌써부터 기절을 하고 계시네. 시공이 휘어져. 시공이란 건 뭐냐면 이 공간인데 이 공간에 시간이 사실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뭔 소리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란 게 이 공간이 휘어진대요. 근데 휘어질 수 있는데 어떤 질량 또는 질량이니까 뭐냐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지는데 공간이 휘어지면 시간의 흐름도 또 변해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네. 벌써부터 막 빙글빙글 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다 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증명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위에 이제 올라가면요, 하늘 높은 곳에 우주에 올라가면 우리 지구보다 시간이 약간 빨리 흘러요. 진짜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머리하고 여러분 발하고 나이가 틀려요. 몰랐죠? 진짜 그래요. 진짜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머리하고 발이 나이가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일생의 반을 물구나 물 서서 지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머리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발보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예. 중력을 시공의 곡률로 곡률이 뭐지? 시공의 휘어짐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저쪽에 있는 별을 보는데, 볼까요? 저쪽에 있는 별을 보는데, 요게 실제 별이에요. 맞나? 예, 요게 실제 별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왜요?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다가 막대 이렇게 하면은 막대가 휘어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똑바로 가요. 그런데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휘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억울해요. 나는 항상 똑바로 직진하는데 공간 자체가 휘어 있어. 시공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917년인가? 아니다. 하여튼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발표를 하고 몇 년 후에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개기일식 때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관측을 해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벌써 100년 넘었습니다. 이게 된지. 근데 여기서 공간이 휜다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기술하냐면, 공간이란 게 여기 모는종이 같은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살잖아요. 이 3차원을 꽉꽉 눌러요. 그래서 이 Z 디렉션이 없는 거야. Z 디렉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인데 이거를 2차원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는종이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과 이 물질과 공기와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소품이 필요하네요. 땡큐. 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풍선의 막이 이 모는종이거든요. 근데 중력이 있으면 쏙 들어가겠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3차원에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휘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꾸로 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뭐냐면, 오늘 또 별거 다 봅니다. 그죠? 도표. 자, 지구의 그 표면, 우리가 있는 지구의 표면이 여기고요. 여기가 지구 중심이에요. X축이.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다음에 Y축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0는 우리하고 같은 시간. 이 위로 가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빨간 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GPS 다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그게 저 위에 셀룰라이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어 스테이셔너리 올비트라는데 그 셀룰라이트를 갖다 놓으면 딱 거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위에 있으니까 그 지구가 돌 때 이제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워낙 빨리 가겠죠. 그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별 얘기 또 다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빨리 움직이는 그 물체 안에 내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빨라져요, 늘어져요?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그래서 여기 뭐야? orbital speed slow down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만큼 느려지고요. 근데 중력장에서 저 위에 있으니까 이 중력장에서 볼 때 더 위에 있거든요. 이게 중력장에 위에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gravity speed up이라고 있죠. 요거 연두색.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요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GPS 올비트거든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빨라져요? 1초에 한 400 피코세컨드 빨라요. 400 피코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10의 9승이 1 빌리언이니까 12승이면 어떻게 되죠? 1000조? 1000조분의 1초 빨리 가요. 그래서 하루로 치면 38 마이크로세컨드. 1년으로 치면 얼마일까? 100년으로 치면 대충 한 1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원자 시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발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서 그 이론적으로 다 100년 전에 이스태블리시 된 거고, 그것을 관측을 통해서 또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셀룰라이트에 들어가는 원자 시계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엉망이 돼요. 어떻게 해요? 지구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그 방정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지구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상대적이죠, 그죠? 그거 이제 상대적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게 이따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절이 아니라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이 안 되면 기절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다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절을 하셨으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깨지 않게 조심해서 소리 안 지르고 주무시면 돼요. 시험. 시험.
자, 맞는 답을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 2, 3, 4 한번 일어나서 좀 읽어주세요. 크게. 맨 왼쪽 학생. 예. 뭐 이렇게 수줍어해요. 크게 읽어주세요. 예. 중력은 공간이 아닌 빛 자체를 희귀한다. 굉장히 심드렁해요. 공간은 그대로지만 빛만 휜다. 시공간의 굴곡과 빛의 경로는 관계없다. 2번. 예. 중력은 시공간을 희귀한다. 이때 중력 땅에서의 위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예, 3번. 빛은 시공간 안에서 직진한다. 다른 매개체가 없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답이 두 개면 예를 들어서 3번, 4번이다.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두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 3번, 4번. 제가 3번, 4번 했다고 진짜 3번, 4번 안 해? 3번, 4번. 틀린 거 그러는 거예요? 아, 맞는 답. 쏘리. 맞는 답. 맞는 답. 유평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4번 맞습니다. 1번, 2번이 틀린 거예요. 박수. 스스로에게 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그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창조과학회 이제 그 강사들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이제 전공이 뭐 생물학, 뭐 건축학, 뭐 원자력 이런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이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보다 더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들어갈 데가 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폈다 그러면 이상하네. 아직 들어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요거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요거 배워가면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물리학적인 이런 거를 요거 2시간 듣는다고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 4년 배우는 거예요. 4년. 천문학과에서 그 전공하는 학생들. 네. 그나마 전공하는 학생들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배우지도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뭐 이걸 들었다고 뭐 알면은 여러분 이제 IQ 한 300. 예. 그러면 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00은 안 계시죠? 그렇지? 예. 얘가 혹시 신뢰를 범한 건 아닌지. 나 300이야.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시험도 봤습니다. 예. 시험 몇 개 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상대성. 하여튼 제가 말한 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 막 복잡하지만 그 엑기스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주 원리.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주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우주를 보면 큰 스케일, 이게 이제 100 메가팔색은 참 별 얘기 다 하는데 한 326만 광년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6만 광년이란 것은 요 윈도우에 빛이 요 끝에서 요로까지 가는데 326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의심이 아니 뭐 6천 년이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며 성경이 무화다며 6일 창조라며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 이내에 뭐 6천 년이어야 되는데 벌써 326만 년 지났네요. 어떡하죠? 그래서 요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326만 광년이라는 윈도에 놓고 보면 굉장히 등방하고 일정하고 균일하다는 게 우주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그 숨은 뜻이 뭔지는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요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요 교과서고요. 멀리서 숲을 보면 다 균일해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개울도 흐르고 냇물이 개울인가요? 하여튼 흐르고 뭐 길도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산불난 데도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 그런 거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밀도도 일정하고 등방적일 거라는 생각이다. 이게 우주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거는 지금 첫 시간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대충 알겠다. 따라오겠다. 안 시킬게요. 네, 손 들었어요. 대충 따라오겠다. 네, 왼손. 난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큰일 났네. 주무셔도 돼요. 눈 뜨고 주무십시오. 예. 이건 이제 시험 볼 거 아닙니다. Don't worry. 시험 안 볼 거니까 염려 마세요. 자, 근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있어요. 장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난리니얼한 거라서 못 풉니다.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 단순화를 시켜서 푸는 거예요. 공대 다니신 분 있죠? 뭐 물리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공대 하면 뭐 이제 문제 풀 때 뭐 바운더리 컨디션 배워가지고 왜 이렇게 방정식 풀잖아요, 그죠? 네, 예. 대답 하나 나왔어요. 예.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요 가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막 그렇게 거기 변수가 없어지고 해서 단순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낸 게 요겁니다. 요게 1921년입니다. 요걸 발표한 게 1921년.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요건 이제 설명 안 할거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보면 요게 뉴턴's gravitational constant이에요. 우리말로 뭔지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다음에 요 rho는 밀도예요. 우주의 밀도. 그다음에 요거는 h예요. h가 뭐냐면 허블 상수 들어봤죠?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비율을 허블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허블 상수예요. 근데 요거는 상수고 여기 보니까 요것도 파지티브 텀이고 요것도 파지티브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 보면 DADT니까 뭐예요? 이 A라는 게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텀이거든요. 근데 DADT는 뭐예요? 속도가 되죠. 속도가 양수예요, 양수. 파지티브인 게 양수 맞죠, 우리말로. 속도가 양수면 뭐죠? 공간이 무조건 팽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팽창하는구나. 그게 지금 우주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 허블이라는 아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여러분 다 손드셨잖아요. 허블이라는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윌슨산이라는 데 있는 그 당시 100년 전에 가장 좋은 이제 망원경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모든 은하들이 멀어져 봐요. 근데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이쪽 방향을 봐도 나로부터 멀어져 가고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여기를 봐도 멀어져 가고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여기를 봐도 멀어져 가는데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 이 관측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돼, 우주에? 우리 모르겠어요? 눈길 피하지 말고. 손 드셨어요? 아니구나. 머리 서셨구나. 무슨 소리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지 그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허블의 논문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관측 결과로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러고 막 썼어요. 근데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우주 원리에 위배되니까. 우주 원리가 뭐였죠? 모든 것이 등방해야 되는데 밀도도 일정해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어버리면 모든 등방성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요 이론이 있었지.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 없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인데 내가 여기 가운데 있다고 치고 요게 은하예요.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점점 커지면 은하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멀리 있는 점은 더 많이 멀어지겠죠. 근데 내가 중심에 있어야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풍선 모델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균등하고 밀도도 일정하고 등방하고 그다음에 중심과 경계가 없는데 관찰된 그 허블이 관찰된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대 우주론이에요. 그게 현대 우주론의 이해예요. 지금 절반 정도 기절을 하셨거든요. 그겁니다. 벌써 근데 이제 지금 기절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직 한참 어려운 거 남았는데. 네, 요겁니다. 풍선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한번 고개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지금 된다. 오케이. 반 이상. 네. 한 60% 끄덕이었어서 40% 기절하셨으면 뭐 양호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물리학이나 아니면 좀 빅뱅 이론에서 잘 모르는 분들인데 나는 성경대로 믿어. 그래서
그래서 뭐 사역을 좀 해볼게, 설명을 해볼게 이런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이렇게 꽝 터졌는데 말이야. 어떻게 막 이러냐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막 하는데 이거는 현대 우주론에서 아니면 물리학에서 이해하는 바가 아니에요. 뭐예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다.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둥방한 우주. 이게 바로 현대 우주론의 이해예요. 지금 저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빅뱅의 개념이 뭔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빅뱅의 개념이 이거란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대 우주론에서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하는 그 우주의 개념이란 거예요. 현대 우주가 무슨 풍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풍선이라는 모형을 써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우주가 풍선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토대에 대해서 본 겁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특수 상대성 이론이 또 다른 거 아세요? 네, 다릅니다. 네. 그 얘기하면 오늘 저 삼천 보러 가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고 두 번째 뭐였죠? 우주 원리.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우주 원리를 적용해서 나온 게 프리드만의 공식. 그게 현대 우주론의 기초예요. 지금까지 100여 년 전에 나온 거고 100여 년 전에 나온 그 공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이다.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뺐다 집어넣었다 하다가 그냥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동건 박사님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셔서 넣습니다. 공식은 안 넣었어요. 잘했죠. 네, 공식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하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단어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학생들 특히. 제가 어른들은 안 물어볼게요. 학생들 들어봤죠?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해? 오케이. 그래. 이따가 좀 읽어주세요. 너무 이뻐. 네. 자, 근데 여러분 빅뱅 이론에 난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해결된 난제긴 해요. 해결이 된 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난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평선 문제라고 불러요. 이 강의를 했더니 또 어떤 분 중에 변호사가 계셨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 계속 한 10분 동안 물고 늘어주셨어요. 왜 그걸 지평선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지평선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이제 여러분이 관측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그 CMB가 뭐죠? Cosmic Microwave Background니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굉장히 이제 균등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균등하게 나온다. 그 온도가 균등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가 얼마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뭐 137억 년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137억 년. 근데 우주가 워낙 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온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려면은 에너지 교환이 이 끝하고 이 끝하고 교환이 있었어야지 균일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확률적으로 다를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일하려면 에너지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교환이 일어났을 시간이 불충분해요. 왜요? 우주가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이 크기가 450 어떻게 되죠? 4.5 빌리언이니까 45억 광년이거든요. 여기 반지름이 대충. 근데 137억 년이라며. 45억 년이 아니까 450억 광년. 근데 137억 년이면 억 광년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여기 있던 거 오지도 않았고요.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균등해. 그래서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부른대요. 지평선 너머로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정한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탄성 문제인데 별 얘기 다 했네요. 우주가 평탄하대요. 그럼 평탄하지. 무슨 소리냐면 우주 시공이 평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서 공을 딱 던졌어요. 저기 사모님한테 공을 딱 던지는데 갑자기 우주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공이 없어져. 그러더니 뒤통수로 쾅 쳐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이 삐뚤삐뚤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관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 공간이 평탄하다는 것은 관측된 사실이에요. 근데 우주 공간이 평탄해. 문제는 뭐냐면 빅뱅이란 게 아무 어떤 무슨 이상한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우주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겨난 게 빅뱅 이론이면 빅뱅 이론이면 그 우주의 밀도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저럴 있고 뭐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주가 평탄하려면 요 밀도가 이렇게 계산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거거든요. 여기 보면 44725 쭉쭉쭉 갔다가 요 끝에 .8, .0, .2만 달라도 여기 보면 이 검은 게 이제 지금 이제 밀도고 지금 우주 관찰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요게 평탄해야 되고요. 근데 만일 여기서 0.8g/cc만 돼도 우주가 여기 뭐 0.2만 작아도 우주가 너무 밀도가 작아서 우주가 이제 뭐 이렇게 풀어 헤쳐지고 0.2g/cc만 높아도 우주가 이렇게 수축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랜덤리 어느 날 생겨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상수가 조정이 돼 있지? 이게 바로 평탄성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빅뱅을 믿는데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천문학자 이런 분들은 이봐라 이 미세 조정 하나님이 하신 거다. 물론 빅뱅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빅뱅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다른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초기에 우주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정확하게 밸런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한 200만 분의 1 된대요. 그러니까 뭐 200만 건 중에 한 명 정도 죽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 200만 분의 1. 그러면 10의 6승이죠. 10의 6승. 10의 12승 하면 얼마일까요? 이 100만 분의 1 곱하기 100만 분의 1 해야지 10의 12승이에요. 10의 60승이면 아직 한참 멀었네. 네. 여러분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막 걱정하는 분 없죠? 그 100만 분의 1이 그렇게 낮아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가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10의 12승.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를 다 합치면 몇일까요? 10의 80승. 그러니까 이 10의 60승이란 거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 10의 60승분의 1이란 것은 0이나 마찬가지예요. 0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냐? 그 얘기가 이제 평탄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충 지금까지 저를 따라오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오케이. 반 정도. 또 마지막 10%가 또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인플레이션, 코스믹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분은 왼쪽에 요분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저기 MIT 교수고요. 요분은 프린스턴 대 교수고 요분은 스탠포드 대 교수예요. 다 물리학과의 이 우주론으로 수학만 한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노벨상 받기 직전에 있는 수준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평생 해온 이론입니다. 이래봬도.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왜 만들어졌냐면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평탄성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우주가 요게 이제 우주의 초기예요. 우주의 초기에. 여기서 여기가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43분 여기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그러니까 이제 눈 깜짝할 새가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에 우주가 갑자기 뻥튀기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성경을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론에.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솔루션이 나오는 이제 거대한 거기에 또 담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거대한 대가들이 그 확해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바깥에서 보면 아휴, 성경을 안 믿으려고 길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설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갑자기 이분 이름이 생각이 나요. 요분의 이론에 이번에 이제 이게 그 요 웹사이트 가면 그 유명한 교수들 그 강의를 오픈하거든요. 네, 오픈웨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강의 한 학기 24강 2시간짜리 24강 마지막 강의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호라이즌 뭐 호모지니에이티 프로블럼이 해결된다. 플랫니스는 아까 평탄성이죠. 평탄성 해결된다. 이러면서 이래서 다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끝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비평 이런 걸 안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 될까? 우리 여학생 아까 대답 잘한 여학생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지평선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박수. 네, 잘했어요. 땡큐. 자,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자, 손가락 시작. 네. 목사님은 너무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셨어요. 3번 맞습니다. 3번. 네.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너무 먼데 균등하니까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면 안 될 정도로 멀리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에 확 펴졌다는 거니까 우주 공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프리드만 공식 기억나죠? 그 공식에서 잘 보세요. 공식에서 이제 그게 플랫하면 공식의 오른쪽에 있는 텀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딱 요거. 여기 보면 H는 허블 상수는 그 측정이 됩니다. 관측해서 이게 H가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G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요거 밀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1입방 미터, 저기 1 큐빅 미터에 쉽게 말해서 수소 원자가 6개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우주의 밀도예요. 프리드만의 공식에 의하면. 그게 이제 공식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보면 어쩌고 있고 뉴트리노에서 요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힐륨 이런 게 4%, 0.5%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프로 돼? 5% 정도, 5%가 조금 안 되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그냥 4, 4, 5 입해서 5%. 나머지 뭐죠? 95%는 깜깜해요. 깜깜.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 왜요? 그 공식에 의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람다, 학생이 아까 ACDM이라고 했잖아요. 그 A가 아니라 람다입니다. 그릭으로 람다. 람다 CDM이란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람다는 암흑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요. CDM은 cold dark matter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우주로는 쉽게 말해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현대 우주론이 어떻게 돼요?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진 않죠?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따라오겠다. 그럭저럭 따라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절대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왼쪽에 이렇게 계시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이 발견됐어요. 근데 즈위키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이 맞나요? 코마 클러스터였나? 하여튼 하여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 갤럭시들이 이제 도는 게 이제 이쪽으로 도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이만큼 있는데 이게 요만한 크기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반경이 막 100만 광년이래요. 100만 광년. 빛이 100만 년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 때 봤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빛이 이게 움직인다고 한들 빛으로 가는데 100만 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에 멀리 있는 걸 관찰하는 것은 그냥 사진 찍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변한 걸 볼 수가 없어요. 변한 거 보는 건 가까운 거, 달, 태양, 명왕성, 현왕성 이런 건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태양계 건너서 있는 거는 별의 움직임, 우리 은하 나에 있는 별의 움직임은 볼 수 있지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에서 좀만 멀리 떨어지면 못 봐요. 그냥 사진이에요. 끝. 근데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적색편이라는 거 오늘 시간에서 설명 안 합니다. 적색편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로부터 멀어지느냐, 우리한테 다가오느냐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은하가 이런 식으로 저 정도 크기 되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케플러의 이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다른 움직임을 다른 움직임을 다 여기다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보이는 거에 한 50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그때서 처음으로 암흑 물질을 발견했다고 하는 분이 요 즈위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이분을 인정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이랬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이 베라 루빈이라고 이제 지금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에 이제 일하던 과학자인데 우리 은하에 이제 도는 거, 이제 이렇게 우리 은하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은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도는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편을 이용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감안을 하면 뭔가 보이진 않지만 물질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전체로 이 은하의 이 질량이 이거보다 이만큼 커야 되네? 그러면 암흑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컨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암흑 물질이란 그런 이론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그게 암흑 물질이에요. 그래서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빛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실제로 발견된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조 달러를 써서 막 지하에 뭐 묻고 뭐 가속기 돌리고 막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수조 달러 매년. 근데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없어서 발견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암흑물질 대충 한 23% 되더라. 요 100%라는 것은 아까 프리드만 공식에서 우주가 플랫해서 K를 0로 그 얘기 설명 안 했구나. 하여튼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면은 우주의 밀도가 계산됐다고 그랬죠. 그게 100을 100으로 놨을 때 실제로 보이는 것은 5%라는 얘기예요. 95%가 꽝인데 이제 암흑 에너지가 23%가 발견이 되는 거죠. 감접적으로.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가 이제 암흑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아까 보니까 초신성도 공부하는 우리 학생이 있던데 초신성과 관련된 게 이제 가속 팽창 이론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암흑 에너지가 발견이 됐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신성이 4가지거든요. 이렇게 짜자자. 그래서 여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타입 1A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타입이냐를 나옵니다. 예.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 보는 건데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데이 4 딱 터지기 시작했어요. 은하가 한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요 화면만 합니다. 근데 뭐 거의죠? 요게 이제 초신성이 터진 거예요. 잘 보세요. 4일 그다음에 여기 days라고 써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12일, 28일 다시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4일 언제가 제일 밝고 22일째가 제일 밝네요. 그러다가 이제 쫙 없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관측이 되거든요. 예. 신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은하 하나에 최소한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 작아요. 지름이 10만 광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별이 2,000억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2,000억 개. 이런 은하는 막 1조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크면. 그런데 별이 하나 터졌는데 이 전체 은하 밝기에 맞먹어요. 엄청나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빅뱅 믿는 그런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 우주 먼지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생긴 원소로부터 이제 우리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신성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 입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제 초신성이 폭발해서 거기에서 핵합성이 일어나야지 이제 중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이제 뭐 필요한 이런 게 나오고 지구에 필요한 게 나와서 이제 그런 겁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설명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이 타입 1A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적색 거성. 굉장히 커서 밝아요. 빨간색이에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허약해. 등치만 크고. 내 얘기하는 것 같네. 하여튼. 예. 근데 그 옆에 백색 외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조그만데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적색 벼성에 있는 그 물질을 실제로 빨아들여요. 이 중력이 커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빨아들이다가 계속 아이고 한국말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어느 날 빨아들이다가 이제 계속 빨아들이니까 중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백색 외성의 중량이 우리 태양의 1.4배가 되면 체인 리액션이라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입 1A 슈퍼노바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 1.4 질량의 태양 질량의 1.4배일 때만 폭발하니까 밝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타입 1A가 맞다면 보면 항상 어떤 일정한 밝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탠다드 캔들 원리를 이용하면은 거리를 잴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촛불을 놓고 촛불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밝기가 달라지니까 역으로 밝기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초신성이 타입 1A 타입이구나. 그런데 밝기가 이렇구나. 원래는 요 밝기여야 되는데 요거 반이구나. 그럼 요렇게 떨어져 있겠네 하는 겁니다. 쉽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1990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1990년 이걸 제가 시간을 설명할 시간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 붉은 선에 나와야 돼요. 이 Z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1이면은 한 100억 광년 100억 광년 넘게 떨어지는 것 같아. 100억 광년 넘게 떨어져 있는 게 요거고요. 1.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0. 예. 이게 Z가 클수록 이제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광년 이제 제가 넘버가 틀릴 수 있지만 대충 100억 광년 이상 막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밝기가 왜 이 빨간 줄에 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밝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Y축이. 근데 보니까 가까이 있는 건 여기 넘게 나오는데 멀리 있는 건 어떻게 나와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오죠. 이게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팽창률이 낮았다는 얘기고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는 팽창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이 돼서 가속 팽창 이론인 게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가속 팽창. 그리고 이 가속 팽창 이론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 아까 암흑물질 30% 된다고 그랬죠. 23% 그죠? 23% 플러스 5% 하면 대충 이제 한 30% 되잖아요. 0.3. 예?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도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람다가 뭐예요? 암흑 에너지 0.7 해결이 됐네.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한 10년 좀 더 됐죠.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 받은 학자가 와서 강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몇 터지겠죠. 가서 막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고 이제 과학하는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았어요. 어떡하죠? 네, 노벨상 받았어요. 암흑 에너지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노벨상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 우주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됐다. 요 넘버는 지금 좀 조정이 됐어요. 이게 60 몇 프로 되고요. 조정이 되는데 뭐 그 자세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문학자들이 강연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우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 하면 아마 빅뱅 이렇게 빅스토리 배우잖아요. 이렇게 다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뭐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는요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대의 과학계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이제 배우게 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이거 아니었네? 바뀔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할래. 잘 됐다. 땡땡 시작.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빅뱅 이론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뭐예요? 신을 배제하고 현상을 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신을 배제하고 보면 이제 신이란 건 이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신을 배제하고 봤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면 돼요. 이런 가정하에서는 이런 논리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것을 볼 때 성경대로 믿을 수가 있구나. 요게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께 전하는 거. 아시죠? 사실은 제 커리어를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 다른 제 동료들처럼 하면 다 제 이름 걸고 어디 가서 강연하고 다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왜 그런 데라고 했을까요?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재밌는 게.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노벨상 받았는데 반론이 있네? 이건 무슨 논문이냐면 제가 한국말을 놓았을 텐데 우주의 왜냐하면 아까 가까운 데 있는 그룹하고 멀리 있는 그룹하고 밝기가 좀 달랐잖아요. 그죠? 그 절대적인 밝기가. 근데 그것은 가속 팽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른 거다. 같은 타입 1A지만 뭔가 다른 거다. 이런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논문 또 수십 개 있는 거 제가 뺐고 요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국말로 어디 있죠? 한국말로 안 넣었나? 하여튼 뭐 영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marginal evidence. 그러니까 evidence가 있는데 어때요? 좀 약해. evidence가 뭐예요? 증거가 약해. 뭐의 증거?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데 좀 아닌데? 라는 논문이 나온 거야. 왜 아니냐면 보세요. 노벨상 받은 거. 이거 올라갔죠? 올라갔죠? 보세요. 새로운 거 어떻게 나왔어요? 오히려 내려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요거에 의하면 가속 팽창이라는 그 증거가 좀 약하다 이러고 논문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게 2015년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들이 몇만 편이 나와. 몇만 편. 몇만 편에 몇 개 빼고는 그 노벨상 받은 연구가 맞다는 가정 하에서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맞다고 하는 논문 수십 편 나와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거죠. 가위란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예. 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골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학교 가서 이거 틀렸대 확실하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이제 그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뭔가를 봐야 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한 어떤 가정화에서는 그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왜냐면 그걸 배워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저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분에 대한 거에 반대쪽에 대한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빅뱅 하나도 몰라. 물리학 아무것도 몰라. 근데 빅뱅 틀렸어. 안 돼요. 그거 안 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기 한국말이 있었네. 예, 우주가 가속 팽창한 거는 분명치 않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Dark Energy May Not Exist.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천문학과 교수님 그래서 대가입니다. 대가 이 부분이 연기라는데 이제 훨씬 더 기존에 한 연구보다 정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광도 진화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논문과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벨상 받은 연구에 멀리 있는 게 이제 좀 떨어져서 보인 거는 이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광도 진화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노벨상 수상자가 틀렸다. 이러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막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세는 노벨상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해드리면 10년 뒤에 암흑 에너지가 꽝이란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를 듣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한 10년쯤 뒤에 어떻게 되나 암흑 에너지 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꽝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암흑 에너지가 꽝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도표를 안 놓네. 이거 말고 도표를 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대충 도표가 이런 내용이에요. 할 수 없어요. 도표를 안 넣었네.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흑 물질은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암흑 물질은 암흑 에너지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관측 결과가 훨씬 확실하거든요. 근데 또 반론이 있어요. 이것도 한국인이네 또 마침. 그래서 뉴턴의 수정역학 이런 것은 뭐냐면 뉴턴의 이제 중력 이런 그런 방정식 이런 게 큰 은하 같은 천체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천체의 자기장이 여기에 있는 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암흑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고 물론 아직까지는 몇 명 안 되고 또 최근의 논문은 이분 혼자예요. 그래서 아직은 진짜 결안으로 바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암흑 물질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아주 히히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와서 암흑 에너지 잘못된 것 같아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암흑 에너지 없이는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라비테이셔널 렌징. 아까 시공이 휜다고 그랬죠. 시공이 휘면 빛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도 같이 휘어요. 왜냐하면 빛은 시공을 따라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볼록 렌즈를 갖다 놓고 보면 여러분이 찌그러하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볼록 렌즈 같은 현상 때문에 원래는 동그란 은하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줄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공간이 심하게 휘어져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만 설명이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제가 아직 자신은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빅뱅을 안 믿으니까 아마 언젠가는 꽝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자신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암흑 에너지는 10년 안에 꽝이라고 나올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 김진호 박사가 꽝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맞나 틀리나. 예, 꽝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쉬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예.
그냥 눈 뜨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배웠죠? 계산 방법 아시는 분? 계산 방법 안다. 시계로 잴까요 혹시? 137억 년? 못 잽니다. 어디 써 있을까요? 기록이 돼 있을까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게 펜스테이트라고 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그 천체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거를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 용으로 쉽게 계산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은하가 두 개가 있는데 은하 두 개의 거리를 d라고 해요. d.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예요. d.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계산하면. 그다음에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옆으로도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속도 접수되셨어요? 옆으로 볼 때 은하와 은하 간에 서로 멀어지는데 그 속도가 v예요. v. 그러면 처음에 은하가 붙어 있다고 가정하고 은하가 지금 거리까지 있으려면 그 시간이 계산되겠죠. t. 저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요걸로 우주의 나이를 대충 계산합니다. 한국말로 해놨었네. 네. 그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 상수는 제가 어려우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하여튼 대충 보시면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이 t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에요. 왜요? 허블 상수란 게 뭐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지금 팽창하는 속도하고 시간을 알면은 과거에 한 점이었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쉽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 별거 다 하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 허블 상수 잠깐 볼게요. 제가 이 허블 상수를 보면 다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쫙 이렇게 있죠. 네, 한 65에서 한 80 사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유니트가 있는데 뭐 혹시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궁금 안 하시겠지만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찰자로부터 326만 광년이 이제 1 메가팔색이에요. 관찰자로부터 326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1초에 73km per second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1초에 73km 멀어지는 고속도로 움직이는 은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팽창 속도가 느린 거죠. 근데 워낙 우주가 크니까 저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빨리 멀어지는 거야. 실제로 우주의 팽창이 맞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있는 것 중에 왜 팽창을 안 하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여기 73으로 여기 놨어요. 그러니까 요 73이냐 뭐 70이냐 67이냐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널뛰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대충 134억 년이 나와요.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테그랄, 루트 스퀘어 인테그랄 해가지고 루트 스퀘어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더해서 집어넣으면 137억, 134억 이렇게 넘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과거에 한 점이었다는 가정, 그죠? 하나님이 뭐 지금 우주의 반 크기에서 팽창을 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절반으로 바뀌고 아니면 우주의 나이가 2배가 되나? 그죠? 그 우주의 나이란 게 여러분이 이렇게 시계로 재거나 어디 뭐 적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관적인 계산이에요. 계산도 어려운 계산도 아니에요. 그죠?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가 정해지고 우주의 크기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물론 객관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실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과학, 실제로 과학이란 것은 여러분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최소 알 수 있죠. 지구 달까지 거리. 물은 뭐예요? H2O.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각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과학적인 실제. 그런데 우주의 나이 몇백만 광년, 몇백만 년 됐다, 뭐 몇억 년 됐다 이런 것은요. 실제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나이가 아니라 세계관적인 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실제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 하면은 잴 수 있잖아요. 지구와 달 간의 거리. 네. 지구와 달 간의 거리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사이즈마미러도 놔뒀고 뭐 거울도 두고 와서요. 이제 레이저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엔 레이저로 그럼 빛이 왔다가 오는 시간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에 그 우주 비행사들이 가서 그런 것들 장비들을 놔두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먼지가 쌓여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걸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달 안 갔다고 그러는데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 138억 년이고 이 빛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눈에 망막에 맺히는 동안 우주는 더 넘어져 있으니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900억 광년 돼요. 900억 광년. 대충 반올림해서 1000억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일반 물리학계, 천체, 뭐 천문학계 이런 데서 이해하는 바 우주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허블 상수가 있어야지 허블 상수분의 1 해서 우주의 나이가 계산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이걸 뭉뚱그려서 아까 왜 65에서 80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충 대충 평균해서 73으로 해서 계산을 했죠. 요것도 기억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기억나시죠? 끄떡끄떡 끄떡끄떡. 말을 잘 안 드시는데. 딴짓 하지 마시고. 자, 이거 끄떡끄떡. 자, 근데 방법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 하지만 여기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 더 나왔어요. 4가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점점점 관측 기술이 발달하니까 2000년부터 쭉 해서 지금 2020년, 23년이잖아요. 67, 70, 74야.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요 셋 중에 하나가 뭐 합쳐져 가지고 요게 맞는 거로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다 틀리게 나와요. 근데 이게 서로 만나질 않아요. 뭔가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무학과에서 크라이시스라고, 위기다 위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빅뱅 모달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디스턴스 레더란 거 그야말로 이제 스텝피드 베리어블하고 초신성 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CMB가 그럼 틀려야 되는데 CMB가 틀리면 빅뱅 이론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뭐 있지? 이거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한국말로 바꾼 건데 보세요. 변광성 우주 배경 복사 등등을 통해 점점 정밀한 연구가 되고 아직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점점 상이해야 돼. 이 문제가 해결한 데는 뭐예요? 우주론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최근에요. 언제죠? 2023년 줄라이네요. 작년. 자, New research puts age of universe at 26.7 billion years 뭐야? 267억 광년이 아니지. 우주의 나이가 267억 년. 2배가 됐네 갑자기. 새로운 논문. 이거 이제 다른 방법으로. 2배가 됐어요. 이 논문입니다. 논문. 어떡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그 논지를 아시겠어요? 이게 우주 나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137억이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구글에 딱 쳤어요. 과학 교과서 우주의 나이 이렇게 나와요. 우주과학이 확인한 바로는 우주의 나이는 정확히 138억입니다. 이 나이는 10년 전에 측정한 거니까 137이라고 쓴 교과서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 다 꽝이에요. 아무 의미 없. 137억, 138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137억 했으니까 교과서 다 바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지금 2배라고 나왔고 이걸 무시하더라도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것만 봐도 이게 허블 상수가 67이 됐다가 70이 됐다가 74가 되면 이 뭐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널뛰기를 한다니까요. T equals 1/h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슬슬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막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좀 이따 휴식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휴식할 거예요. 눈을 좀 밝게 만들려면 뭐 좀 드셔야 되니까. 좀만 참으세요. 지금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네. 제가 하려는 걸 다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론, 뭐 성경 무어론 이걸 다 제껴놓고 빅뱅 이론만 봐도 이게 막 움직일 수 없는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게 아까 2개의 초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상대성 이론, 하나는 우주 원리.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델.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빅뱅 이론만 보면 그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난 100년 동안 관측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고 뭐가 막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천수만의 물리학자들이 달겨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의 70%는 빅뱅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그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지부터 생각하는 이론은요. 거꾸로. 이거. 인플레이션. 아까 인플레이션은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가설만 있어요.
과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하게 되면 테스트 오브 하이포테시스가 있어야 돼요. 뭐요? 테스트 오브 하이포테시스 뭐요? 관찰 가능한 가설, 측정이 가능한 가설이 있어야 돼요. 실험적으로 해서 가설을 세우잖아. 아, 이건 이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이 휘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프리카까지 가서 100년 전에.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으로는 가설만 있어요. 그 빅뱅의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탄성 문제, 지평선 문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걸 테스트해서 하려고 그것도 수조 달러를 테스트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어요. 앞으로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우주가 시초에 이 인플레이션 전에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에 관련인 건데 이거는 뭐 더 심한 가설이에요. 그냥 가설이에요. 수학이론. 그러니까 기둥이 좀 부실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실한 기둥 위에 만들어진 이론인데 그나마 이 견고한 성도요. 암흑에너지가 아까 제가 뭐라고 예언했죠? 10년 뒤에 알아보라고 그랬죠? 뭐라고? 꽝일 것이다. 예. 꽝일 것이다. 금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 암흑 물질도 꽝일 가능성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건 뭘까요? 학교에서는 딱 요거만 배운 거예요. 요거만 보면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요거만 보면. 근데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안 믿으면 되지 뭐 빅뱅. 왜냐하면 6천년 뭐 억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빅뱅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는 전혀 달라요. 빅뱅은 뭐예요? 어느 날 어디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우주가 생겨나서 점점 팽창을 하다가 점점 해서 이제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인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언젠가는 내 주위에 은하가 없어. 나는 론리해. 그리고 결국은 다 식어서 죽게 돼. 무더 이제 수억 년 지나야 되는 거지만, 그게 빅뱅의 역사예요. 성경에는 아니죠, 그죠? 성경에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십자가 예수 십자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대충 이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뭐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6일 창조 믿으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 믿어요? 나는 못 믿어. 혹시 믿어도 여기 손을 드시지 못하겠구나. 근데 저도 믿어요. 증명을 할 수 있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써 있는 대로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별빛의 여행시간 문제가 있어요. 여행시간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힘드셨죠? 10분 쉬었다가. 네.